자, 부동산 양도세가 37억이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이거를 반값에 퉁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지간하면 하시겠죠.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자, 부동산 부자들이 왜 법인을 만드는지, 특히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한 셀럽분들이 왜 법인을 만드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24년 7월 7일자 기사인데 여기 어떤 세무사님이 제가 작성해 주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세 미녀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 전문가님이신데 되게 기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고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빌려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소득 많은 연예인들의 건물 투자, 법인 명의가 유리하다. 법인 세율은 최대 23.1%, 개인 소득세는 최고 49.5%. 이게 소득에 따른 세율 자체도 이렇게 벌써 차이가 나고요. 다만 법인으로 내가 돈을 벌면은 이 돈을 내가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올 때 단순히 계좌이체 하시면 큰일 나고요. 급여나 배당으로 빼와야 돼요. 그때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별 실익을 따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고 잠깐 할 거면은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게 깔끔하게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 그리고 특히 가족법인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 가문의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세금 고민. 이왕 낼 세금 현명하게 따져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죠. 이왕 낼 거 현명하게 따져봐서 합법적인 방법에서 줄이자. 이거죠. 사례를 좀 볼게요. 과거 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활용했던 30대 배우 김우영 씨가 있는데 가명입니다.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드라마가 흥행했대요. 그래서 연이은 광고와 방송 출연은 소득이 급증했고 통장에는 돈이 쌓여만 가는데 상상만 해도 행복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에 김 씨는 꿈에 그리던 건물 투자를 시작하기로 했고 주변에 조언을 구했다. 자, 한 선배 배우는 본인이 5년간 투자했던 건물이 재건축에 돌입해서 매입가 대비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지만 매도 시 시세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김 씨에게 꼭 법인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이 친구는 야, 법인으로 투자하면 그 돈을 내가 맘대로 못 쓰고 세금도 생각보다 절세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경우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뭐 나랑 친한 순서로 해야 돼? 아니면은 뭘로 해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해본 사람 말.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 친구는 지금 사야 돼. 근데 어떤 친구는 아니야 지금 사면 꼭지야. 떨어져. 이런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의견 준 친구 중에서 누구를 볼 거냐면은 나의 뭐 절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해봤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례를 만든 거예요. 건물 투자하는데 법인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 그래서 상담 요약. 개인 명의로 하면은 소득세가 누진과세가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방송 출연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사서 또 팔았다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양도소득세거든요.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뭐 물론 합산은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월세 같은 게 나온다. 그럼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임대소득. 이 임대소득은 또 나의 어떤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 버려요. 그러면 세부담이 엄청 올라가고요. 49.5까지 갑니다. 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의 전현무 씨 아시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냥 돈 버는 대로 절반이 세금이다. 그게 절대 엄살이 아니고요. 딱 맞는 말이에요. 49.5예요. 자, 그래서 법인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인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은 내가 함부로 빼올 수가 없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법인은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하고는 완전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개인 명의로 1주택, 법인 명의로 1주택이면은 각각 1주택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갖고 있는 1주택은 언제든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법인으로 주택을 신규 취득한다? 거의 자살행위예요. 물론 이제 매수하신 분도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큰 회사. 그런데 왜 자살행위냐면은 취득세도 취득세인데요. 종부세가 어마어마해요. 자, 괜히 법인을 만드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법인을 택할까요? 자, 개인과 법인은 명의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데 자, 일단 건물을 취득한다는 거는 건물이잖아, 건물. 그러면 여기서 건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뭘 해요? 월세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은 임대소득이죠. 월세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개인 이름으로 취득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월세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나의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개인은 개인이고 법인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한 임대소득은 누구 거예요? 법인 거예요. 그럼 여기 법인에서 나온 돈을 법인 계좌에 차곡차곡 쌓으시다가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뺏을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세금은 나와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훨씬 좋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해본 사람 말 들으라고. 그럼 너는 해봤냐? 해봤어요. 규모만 좀 작지. 자, 현재 우영 씨의 광고와 이제 사례 나온 사람이에요. 가명. 방송활동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보통 3.3% 떼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개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월세 또 넣으면 합산돼 버려요. 이 상황에서 추가 임대소득이 생기면은 이 또한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 1, 사업소득 2, 그래서 두 개가 합산돼서 종소세가 나오고 종합소득세, 종부세 아니에요. 요걸 매년 5월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된다.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추가 소득이 생기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유다. 법인으로 건물 투자를 하는. 자, 그러면 법인으로 하면 세금 체계가 어떻게 바뀌냐? 더 낮은 수준이냐? 맞다. 법인은 세율이 과표에 따라서 9.9, 23.1인데 법인의 소득은 개인의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계산된다. 왜? 저는 제네시스 박 개인이고 제가 있는 회사는 더 스마트 컴퍼니예요. 저는 어지간하면 외부 강연이라든가 출연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수익도 제가 법인으로 다 받아요. 이거 투명하게 해야죠. 제가 세금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법인으로 다 받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받는 돈을 제가 빼와서 급여로 빼오는 것 뿐이지 여기 있는 돈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현금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 대리인 사무실에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 돈 어디 썼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회사 같은데 뭐 횡령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이해 못 한다니까요. 그렇게 큰 돈을.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개인과 법인은 철저하게 명의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 시 개인 대비 대출이 조금 더 용이한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경우가 유리하냐? 가장 좋은 케이스는 업력이 좀 길고 5년 넘으면 진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도 실적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계속 플러스로 빵빵빵 때려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출 잘 나와요. 그리고 정 아니면은 아예 깨끗한 법인, 신규 법인, 아예 그냥 법인을 만들어버려요. 저거 취득하기 위해서. 그 경우에도 잘 나와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매출 활동이 아예 없거나 특히 마이너스 손실 난 경우, 이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대출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법인이 신생아잖아. 깐나는 게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법인을 만든 사람, 즉 대표자의 신용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법인 같은 거 하면 90%로 다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너스 손실도 안 났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수익까지 다 법인으로 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있고 이제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위주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한 50% 60%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감이 없으시면은 이제 회사 법인 관련된 재무제표 이런 거 공부도 하셔야 돼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율 비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현무 씨 사례를 할게요. 나 혼자 산다. 전현무 씨 사례 절반이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종합소득세 그분 10억 당연히 넘겠죠. 고정으로 뛰는 프로그램만 29개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45%인데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10%가 붙어서 49.5입니다. 딱 절반 나오죠. 자, 그런데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2억까지는 9%고요. 200억 이하가 19%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200억 넘겠어 안 넘겠어? 잘 안 넘어요. 저도 이거 한번 넘겨보고 싶어요. 21%나 내고 싶다 정말. 자, 그리고 과표가 3천억이 넘어가면 24% 나옵니다. 24%.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팔 때 주식회사 삼성전자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개인으로 하다가는요, 세금으로 다 날아갑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더 가면 이제 너무 이제 막 길어져요. 막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 명 합자 막 다 나와야 돼. 법인 보면은 세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죠.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법인이 유리하겠네요. 임대소득도 있겠지만, 저는 오래된 건물을 사서 요새 트렌드에 맞게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즉,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건물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은 뭐가 된다?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합산이 되고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거는 내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안 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분류과세라고 해요. 분류과세. 분리가 아니고. 자, 조금 약간 어렵죠. 처음 들으시면은. 자, 근데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뭐 임대소득을 받든 아니면 건물을 팔든 다 그냥 법인 각사업용도 소득금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하나로 때려버립니다. 자, 개인의 경우에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필요경비 빼고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고 이 장특공이 15년 가지고 있으면 최고 30%까지 가죠. 자, 그런데 이때 세율도 종합소득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10억 넘으면
이거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합산만 안 될 뿐이지 세율은 똑같이 이걸 따른다는 거죠. 2년 이상 보유하면. 설상가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 팔면 70%, 1년에서 2년이면 60% 나오죠. 건물도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나옵니다. 단기 차익 같은 경우 바라고 개인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9, 19, 21, 24예요. 극단적으로 실제 제 아는 분 케이스인데 한남동에 건물을 샀어요. 당연히 법인으로 사셨겠죠. 계약서를 썼어요. 아직 잔금을 안 쳤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전에 벌써 한 10억, 20억이 뛰어버려요. 그 당시 한 2, 3년 전쯤에.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한 1년, 2년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1년 미만 50%, 1년에서는 40% 세율이 나간다니까?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자마자 그냥 단 하루만 가지고 있어 팔아도 200억 이하는 19%라고요. 자,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율이 20.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는 요 19%의 지방소득세 붙은 20.9라는 거죠. 야, 어지간하면 200억 안 넘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법인이 훨씬 유리하고 건물을 팔고 추후 다른 건물을 재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이걸로 해야지. 대출도 잘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법인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법인으로 갈아타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만약 건물을 취득하고 2년 내에 양도해야 된다. 단기 양도해야 된다면 개인은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인데 주택은 더 높습니다. 법인에는 이러한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요. 보유기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사례를 들어주실래요? 어렵네요? 어렵죠? 자, 만약 2020년 1월 1일에 50억으로 취득한 건물을 철거를 하고 15억의 비용을 들여서 재건축에 돌입했다. 5년이 지나서 2025년 2월 달에 150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은 85년이다. 이걸 내가 개인으로 했다. 어떻게 한다? 개인으로 하면은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세율은 아까 보셨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게 45%.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얼마 나와요? 양도차익 80억에 대해서 약 37억이 나옵니다. 거의 한 40% 나오죠. 근데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도가 150억, 취득가 50억, 필요금비 15억. 이때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그럼 양도차익 85, 세율 19%, 17.5 그냥 딱 끝나는 거지 그냥. 보유기간 안 따져요 이거는. 보유기간을 안 따지니까 장특공이 없어. 근데 장특공이 없어도 세율 자체가 낮으니까 더 유리하죠 보통.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법인 명의로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뭘 샀다, 건물을 샀다 그러면은 아유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이렇게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딜 샀냐, 그리고 명의를 뭘로 했냐, 취득가 얼마냐. 그럼 취득가가 얼마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얼마에 팔까라면 대충 여러분들이 감이라도 그냥 찍어 해보라는 거 연습 삼아서. 보통 1차 수익률이 50%예요. 내가 100억짜리 사면 150억에 팝니다. 그게 보통 있어요, 그게. 아무튼, 받아들이세요. 어쨌든, 보세요. 제 말 맞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게 있는데, 이제 불리한 점은 없냐 물어보니까, 불리한 점도 있다. 법인에 귀속된 자금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걸 나한테 가져오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월급을 주거나, 내가 일을 했으니까. 아니면은 배당으로 줘야 돼요. 사업소득 3.3은 안 되나요? 3.3은 안 돼. 내가 나한테 무슨 사업이야.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도 분류가서 2천만 원까지 해도 15.4니까 벌써 300만 원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운 거죠.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또 나가면은 또 이게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여기 6에서 45. 그래서 작년에 좀 제가 2개 법인에서 월급을 좀 많이 받았어요.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소득이 올라갔겠죠? 왜 제가 소득을 올렸을까요? DSR 때문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대출 결과도 좋게 나왔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법인에서 법인세를 또 내고 개인으로 또 가져오니까 소득세를 또 내서 이중으로 나가니까 손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은 법인이 좋다 이거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법인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건물만 얘가 나왔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지금 여기에 사례는 아까 연예인 분이셨잖아요. 이분이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방송 출연도 하고 뭐도 하니까 수익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물론 월급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있으니까 법인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 뭐 비과세를 받으려고 뭐 과거에는 부동산 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법인을 그냥 생각 없이 만들었어. 근데 법인의 매출은 하나도 없고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한 그 재무제표가 별로 건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별로 싫어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단돈 100만 원을 버는다. 내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아니면 다른 부업으로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만 들어오잖아요. 들쑥날쑥 안 하고 그러면 그거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급여로 빼오기가 힘들다. 왜? 급여로 빼와 버리면 내가 원래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만든 법인에서 또 급여 두 개 이거 걸리면 연말정산 걸립니다. 이건 걸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전업주부인 배우자 이름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한 2, 3년 후에 회사를 그만둘 건데 당장 벌어들인 돈은 그냥 법인에 쌓아두는 거예요. 유보금으로.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은퇴하거나 회사 나오면 그때 내가 돌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실제 2019년 5월달에 회사 나왔고 법인 맞는 거는 2017년 11월달에 만들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말했잖아요. 해본 사람 말 들으라니까요. 서울에서 건물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법인을 만들고 본점 소재지를 그리고 나서 서울에 건물을 사버리잖아요. 그럼 취득세 중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걸 내가 실사용 하면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임대를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임대 주는 게 좀 그렇고 내가 실사용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5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있는데 별로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법인 인수하는 게 중고차 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무슨 폭탄을 내가 갖고 올지 몰라. 세무조사 같은 거.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중과 맞으면 9.4% 취득세 나와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꼭 이거는 고려하셔야 되고 대부분은 연예인 분들이 서울에 일찍 만들어서 5년을 지나거나 저도 여기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저도 내년 되면 5년 된단 말이지. 아니면은 과밀억제권 밖의 지역, 용인, 김포, 안산 이런 데다 만들어 보통 용인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용인에 만들어서 그냥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좀 피하죠. 그래서 저도 용인에 하나 있고 서울에 있는 거예요. 듣던 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요. 제 경우는 이제 요 사례에 나온 그 연예인분 개인과 법인 중 어떤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왔다. 그럼 나는 무조건 법인이야. 무조건 법인.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이 사람은 사이클을 돌 수 있는 매출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출액을 가지고 법인에 돈을 쟁여놓고 거기에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이라도 내가 급여로 빼오고 그럼 난 직장값이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법인카드 쓰고 업무 외적인 건 쓰면 안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차도 좀 리스나 렌탈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나올까 볼까요? 당장 내야 될 높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고 개인보다 높은 세후 금액으로 재투자를 자산을 키우고 싶고 이 자금을 다른 나의 소득이 줄어든 시점 이후에 개인에게 귀속시키려거나 이게 굉장히 말 어렵게 써놨죠.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회사 나오기 전에 2, 3년 전에 법인 만들고 법인에 돈 쟁여놓은 다음에 내가 은퇴했다 그러면 내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월급 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처음부터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 증식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증여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법인이 좋다. 저는 4번은 저랑 생각이 달라요. 저는 가족법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세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과 사례에서 이 연예인은 소득과 신용을 통한 대출이 용이하고 현재의 소득세 세율 기간이 높기 때문에 법인을 통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추후 계속 높은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을 통한 세금 이연의 효과의 실익이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법인 명의 투자 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기사니까 좀 약간 부드럽게 쓰신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법인 하세요. 그럴 겁니다. 무조건 법인이야 이건. 그럼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는 건 어떨까요? 이건 하면 안 돼. 그런데 돈을 내가 많이 벌어. 현금이 많아. 그럼 사도 돼요. 자, 왜 그런지 알아요? 법인 소유의 주택은 개인 명의의 주택과 별개이기 때문에 내 개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억짜리 지금 재건축이니까 한 20억짜리를 샀다. 일단 취득세를요. 12.4%를 때려 맞습니다. 면적 넓으면 13.4까지 가버려요. 이게 뼈 아프고요. 20억이니까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세가 20억이면 공시가격 대략 얼마 나와요? 제가 0.7이라고 그랬잖아요. 0.7하면은 공시가격이 대략 14억이 나옵니다. 이 14억에서 공정시장가격 비율 지금 다행히 60인데 60을 곱하고요. 여기에 곧바로 2.7% 종부세 세율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2.7% 적용되면요. 한 해 종부세만 한 2,300 나옵니다.
매년. 근데 재건축이라고? 이거 10년 갖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 13.4, 일반적인 취득세 1에서 3%보다 너무 높고요. 종부세는 그냥 곧바로 최고세율 2.7, 만약에 3주택이라면 5.0 들어갑니다. 공제 금액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주택의 양도시에도 세율이 20%가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라고 하는데, 여기 9에서 19% 있었잖아요. 요거하고 별개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20%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29% 아니면 39% 들어가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그냥 심플해요. 이 케이스는. 이 연예인분이 만약에 저한테 왔다 그러면 법인 하시고요. 쓸데없는 주거용 하지 마시고 무조건 비주거용으로 하시라고. 그럼 끝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그냥 딱 곧바로 결론을 도출시키려면 앞의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앞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잘 뭔가 이게 좀 그러면은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케이스인데 법인으로 매출을 낼 뭔가 아이템이 없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때는 진짜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지간하면 자기가 뭐 이런저런 행사도 나가고 TV 출연하고 하면은 그래도 들어오니까. 어찌됐든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잘 유리하게 활용하시고 하면은 법인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게 아까 나왔던 가족법인 그리고 이제 가문의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 드려보도록 하죠.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